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신속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죠. 여기에다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까지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어젯밤 중단된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할 시점과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 소식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주말인 오늘도 일부 수사팀 관계자들이 출근해 어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즉 디지털 증거 복원도 자체 장비를 통해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검사가 쓰던 업무용 컴퓨터의 경우 이미 대검찰청이 확보해 조사 중인 만큼 추후 분석 결과를 전달받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국민의힘 측의 제지로 어젯밤 9시쯤 중단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해 이르면 내일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이번 의혹의 제보자이자 공익신고자를 자처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의 진술을 토대로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이틀 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증거 자료를 냈습니다. 특히 조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이른바 손준성 보냄으로 표기된 문제의 고발장 파일 등의 전송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조 씨는 어젯밤 JTBC에 출연해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8일 고발장을 보내온 뒤 전화를 걸어 꼭 대검 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의 대검과 날카롭게 대립했던 서울중앙지검을 극구 피하려 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 고발장 파일은 넉 달 뒤 국민의힘이 대검에 접수한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 내용과 판박이로 알려져 있는 데다 수신자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실제 파일을 보낸 걸로 확인된다면 검찰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본질에 한 발 다가설 정황으로도 해석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그럼 법조를 담당하는 양소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제보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꼭 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의 고발장 파일이 김웅 의원에게서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됐다는 시점, 바로 총선 직전인 작년 4월 3일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현 정권과 점차 대립각을 세워가던 때인데요. 반면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정권과 가까운 걸로 인식됐었죠. 그러니까 범여권 인사인 최강욱 의원의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맡겨선 안 된다, 이런 절박함마저 느껴지는데요. 이른바 검찰의 고발 사주 또는 대리 고발 등으로 일컬어지는 이번 의혹에서 유력한 단서가 될 만한 대목입니다. 결국 진실을 밝히려면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손 검사의 윗선이 윤석열 전 총장이었단 말이죠. 그럼 과연 어디까지 직접 조사를 하게 될까요? 네, 공수처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고발장을 포함한 100여 장의 이미지 파일마다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당시 대검에서 윤 전 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손 검사 주변의 사실관계부터 밝혀져야 할 겁니다. 손 검사는 줄곧 자신과 관련 없다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4명 가운데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이 먼저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공수처가 제시한 4가지 혐의 가운데 특히 직권남용죄의 경우 이 두 사람은 따로 떼놓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받은 손 검사와 핵심 참고인인 김웅 의원의 직접 조사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조사는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수사에서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대검의 윗선 개입 정황이 드러날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상태란 말이죠. 국민의힘이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압수수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들이 김 의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김 의원과 보좌진 컴퓨터에 사건과 무관한 검색을 했다는 건데요.
반면 공수처 측은 김 의원 자택에서 영장을 제대로 보여줬고 수색 대상 물품도 영장에 나온 대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 등 수사 관계자 7명을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여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양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가 전면에 등장하자 국민의힘은 제보자의 과거 행적과 만난 사람을 거론하면서 일제히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뻔하고 얕은 물타기 시도라고 비난했고 야당 내에서도 의혹의 핵심을 비켜가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의혹의 고발장을 반드시 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는 제보자 조성은 씨의 핵심 증언에 대해 김웅 의원은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기 어렵다며 말끝을 또 흐렸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 조 씨의 신상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제보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은 매우 충격적인 그런 이유들과 제보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는 조 씨가 지난달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만남 뒤 정치 공작이 시작됐다며 박 원장도 수사하라거나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조 씨가 지난 6년 동안 5개 정당에 몸담은 정치 나그네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의혹과 무관한 자신을 향한 총공세에 조 씨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 원장과는 옛 국민의당 시절부터 알던 사이지만 박 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도 친분이 있어서 뭔가 상의할 생각도 안 했다며 본질을 왜곡하려는 음해이자 모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발 사주라는 사안의 본질을 교묘히 비틀어 정치 공방으로 감추려 한다고 지적했고 여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후보 측도 국정원 개입설은 뻔하고 얕은 프레임 전환 시도라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아무 말 대잔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고발장이 검찰에서 당으로 전달된 팩트가 있다면 공작이 아니라며 당과 윤 후보 측이 제기하는 여권 공작설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